네, 안녕하세요. 코드 없는 프로그래밍입니다. 또 바쁘다는 핑계로 영상을 2달 넘게 안 올리다가 이번에 하나 올리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풀 재택 3년 후기에 대해 말해볼게요. 이게 벌써 3년이 되었어요. 2020년 상반기인데 코로나가 처음 나왔을 때 우리는 검사하려고 줄 서고 마스크 사려고 줄 서고 했었어요. 사실 이때 저는 꽤나 좋았어요. 유럽 관광지 어디를 가도 사람이 없으니까 붐비지 않게 관광지 유럽을 즐길 수 있었죠. 그리고 회사에서는 풀 재택근무가 시작이 되었어요. 원래 팬데믹이 오기 전에도 재택근무는 가능했어요. 그때는 나 내일 은행 업무가 있으니까 재택근무할게. 아기가 아파서 집에서 일을 할게. 이런 식의 핑계거리가 있다면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재택근무가 가능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팬데믹이 오면서 풀 재택이 가능해진 거죠. 독일 정부에서도 재택을 매우 권장하던 분위기였기 때문에 회사를 아예 안 나가도 됐어요. 그래서 만든 게 왼쪽 이미지의 제 재택근무 환경이고, 오른쪽은 이제 일하다가 쉬고 싶을 때 발코니에서 커피도 마시고 이제 리프레시하는 사진이에요. 사실 개발자들이야 랩탑 하나만 던져주면 일이 가능하니까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일 자체는 변한 게 하나도 없었죠. 소스코드 관리는 기수로 하고, 스크럼인지 뭔지 티켓 관리는 원래 온라인으로 해왔고, 문서화하고 코드 리뷰하고 프로그램 하는데 사람을 직접 만날 일은 없어요. 회사가 조금 올드하면 마이크로소프트 팀스랑 델 노트북을 쓰는 거고, 좀 힙하면 디스코드랑 노션, 맥북 프로를 쓰는 거지, 비대면으로 일을 하는 건 모두 똑같아요. 사무실에서 하던 일이랑 집에서 하던 일이랑 별 차이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삶의 방식은 많이 바뀌었어요. 가장 먼저 지옥 같은 출퇴근이 없어졌죠. 보통 편도 1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0초로 바뀌어요. 저는 출퇴근을 아우토반으로 20분 정도 달리면 사무실에 도착하는데, 그거에 따른 시간, 기름, 운전 노동 비용 모두 0이 되었어요. 또 재택근무의 두 번째 변화는 시간의 자유도가 대폭 올라갔어요. 사무실에 출근할 때는 왼쪽에 생활계획표와 같이 이런 식으로 고정된 시간 내에 사무실에 출근해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재택으로 전환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커피만 마시고 안 씻고 일을 시작해요. 그러다가 8시가 되면 가족과 아침을 먹고 다시 일을 시작하는 거죠. 또 12시가 되면 점심이고 낮인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럼 외식, 장보기, 산책을 2시간 동안 해요. 그런 다음 다시 업무를 보고 5시, 6시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하루를 보내도 훨씬 풍성한 하루를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이상향이고, 현실은 랩탑을 집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밤 8시부터 새벽까지 계속 일을 잡고 있게 되죠. 주말에도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여기까지는 재택근무를 했을 시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재택근무는 하루가 아닌 1년의 시간도 바꿨어요. 제가 팬데믹 첫 해에는 한국에 2개월 동안 있었고, 둘째에는 3개월, 이번에는 5개월 정도 머물렀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독일에 있는 건지 한국에 있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많은 시간을 한국에서 보내고 있는데, 사실 내 의지대로 산다는 것은 매우 큰 혜택이자 장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택근무가 직장인에게 주는 혜택은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어요. 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걸 확장한다면 해외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해외에서 계속 살 수 있어요. 베트남에서 한 달, 태국에서 한 달, 일본에서 한 달, 제주도에서 한 달, 포르투갈에서 한 달, 이런 식으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노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노동이 중요해요. 결국 다른 나라를 가서도 노동을 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난 해외가 맞는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해외에서 사는 게 맞는 게 아니라 해외 나가서 노동을 안 하고 업무에 벗어난 상태로 돈과 시간을 쓰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생각보다 디지털 노마드가 체질적으로 맞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이런 옵션들이 재택근무를 통해 주어지는 거니까 분명한 혜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회사 입장에서도 풀 재택이 가져가는 장점이 있어요. 제가 단기로 100% 풀 재택 회사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무실이 없다 보니 전 세계에서 채용이 가능해요. 캐나다, 한국, 유럽, 미국, 베트남 전 세계에서 채용이 가능한 거죠. 이런 경우 회사 문화 자체가 무조건 영어가 돼야 해요. 모든 문서와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100% 영어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물론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택배가 오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아기가 아빠 이러면서 안기면 안아줄 수밖에 없어요. 밥도 회사 밥, 집 밥으로 구분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회사 밥이 더 맛있고 간편해요. 그리고 신뢰. 같은 팀 동료들이 뭘 하고 있는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을 믿기도 하고 스스로 팀 동료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해요. 실제로 제가 일하는 곳에서 3명을 새로 채용했는데 그 중에 2명을 바로 해고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풀 재택이더라도 메시지를 보내거나 비디오 콜을 걸면 바로 답이 와야 하거든요. 휴대폰에 사내 메신저를 설치해서라도 답변을 바로 줘야 하는데 이게 바로 리스폰스가 오지 않으면 재택 상황에서 같이 일을 하는 게 불편할 수밖에 없죠. 또 재택의 단점 중에 아주 치명적인 게 하나 있어요. 바로 회사 매니저 레벨들이 재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다면 결국 회사 내 권력, 정치 권력은 사무실로 출근하는 사람들에게 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메신저랑 사내 도큐멘테이션을 잘해봤자 얼굴 맞대고 밥 먹고 커피 마시면서 농담하면서 비즈니스를 논하는 사람들의 관계보다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회사가 재택에 준비되어 있지 않고 나 스스로가 회사 내에서 성장을 바란다면 오피스로 출근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또 가끔 저는 이렇게 독일 채용 시장을 보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재택근무가 점차 사라지는 추세예요. 특히 고용관계에서 우위에 있는 기업들은 계속 사무실 출근을 유도하고 있어요. 이 회사도 온사이트, 여기도 온사이트, 보쉬 같은 경우도 온사이트라고 해서 계속 사무실 출근을 유도하고 있죠. 재밌는 점은 저 같은 개발자들은 재택근무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 사무실 출근에 조금 더 높은 연봉, 재택근무에 더 낮은 연봉이 있다면 저는 주저없이 더 낮은 연봉의 재택근무를 선택할 거예요. 이렇게 풀 재택근무 3년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저는 100% 만족이고 가족들은 200% 만족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좋은 재택근무 더 많아지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